우원식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김정은을 만났는데, 나는 여기 뉴스를 어제도 볼 때 '왜 조우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당초 만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는데 조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제도 잠시 읽을 때 왜 저 어휘를 사용을 했을까? 그냥 한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번에도 한번 어떤 단어를 읽었을 때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옆에 한자를 적어 놨다 하더라도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쪼끔 '나는 저기 조우란 단어를 선택했는 게 별론 거야.' 왜냐면은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신하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남, 이것도 있고 우연히 서로 만남, 이것도 있어요. 당연히 우연히 서로 만남 이 의미로 생각을 하고 적었겠지. 그렇지만은 첫 번째 이 의미도 있으니까 아이러니했다니까. 저번에도 한번 굳이 저 단어를 저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해가 조금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지. 매일신문이 보면은 좌파, 우파 이런 걸 따졌을 때 생각을 하면은 매일신문은 약간 좌파 성향이 있는 게 내가 느껴졌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기 뭐야, 어제 우원식 이분이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러고는 여기 기사에 보면 당초 만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라는 저 문장에서, 어제도 읽을 때 왜 저 단어를 사용할까 조금 그랬지. 순간 읽을 때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 조국 이 사람이 대학 동기 나경원한테 당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는 윤한테 아양 아부라는 제목이야. 난 이 사람 갈수록 실망이다. 갈수록 실망이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 참, 아침에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설정을 해놨냐면은 음, 저기 뭐야, 윤석열 탄핵 반대, 그다음에 석방 이를 외치면서 종북주의 댓글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비하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비하성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좀 심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아놨어요. 뭐 그래도 뭐 멤버십 가입해가지고는 오전에 뭐 내가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뉴스 읽어줄 때 같이 공유해서 채팅창에 글 좋고 하고 싶으면은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응원차, 후원차 뭐 등등. 자, 그러고 계속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혁신 정책연구원장이 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해가지고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조 원장은 이날 구미의 한 서점에서 개최한 신간 사인회 겸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국에 대한 의견을 묻자 덕담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는데, 저기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다음번에는 자기 차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조국이 대통령이야. 잠시만요. 여기 조금 흘렸다. 미안해요. 내 좀 닦게 휴지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짠.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윤석열 탄핵 반대, 그 다음번에는 뭐 석방 이걸 외치니까 돈 벌려고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유튜브 하면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의롭지가 않은 일에는 돈 벌자고 접근하지는 않죠.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죄가 없다라는 거야. 한번 보셔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행위,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을 포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누구 한 명, 문재인에 관해 가지고는 죄를 묻지를 않아.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달러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일인이야. 그런데 왜 윤석열을 교도소를 보내야 돼요? 난 그게 너무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앞뒤 전황을 생각을 해보면 다 말이 안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우매한 백성들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접근하는 것 같아,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대한민국에는 우매한 국민들도 있겠지만 어쩜 더불어민주당이 어, 접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속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이는 거에 속고 하는 그런 국민들은 우매할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우파,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우매하지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그런 말 자체를 한 것부터가, 나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조작을 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면은 진작에 대통령 되기 전에 김건희를 집어넣던가 하지. 처음부터 이야기 만들어가지고는, 난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 다음 방송국들 진짜 너무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TV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야? 하긴 옛날에 우리 텔레비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가? 따지고 보면은 누가 교도소를 들어가야 돼? 김대중, 응.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평화가 이루어졌다? 달러 줘가지고 과거에 달러 얼마 줬는지 한번 봐봐요. 그 연도에 그 정도면 엄청나. 그래가지고 그들은 뭘 만들었어? 핵을 만든 거야. 따지고 보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줬다고.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종북들이. 달러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자. 정청래 나와서 그러더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조를 했다고. 내가 봤을 는 아니야. 북한이 무기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지. 군사력 강화에 일조를 한 거라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통일 해가지고 통일을 딱 만들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셈이 뭔지 모르겠어. 과거에 얼마나 줬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영상에 남겨놨거든요. 뉴스 기사를 남겨놨어. 계속 유시민 씨하고 나와가지고 뭐라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가지고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만 저렇게까지 모진수를 하는가. 정말 정치가 하고 그러면은 똑바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참 싶어서 내가 기사를 다 처리해가지고 내가 찾아놨거든요. 과거 뉴스를 보면은 유시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북에 돈 퍼줬다, 팩트 체크해보니 하는 뉴스예요. 이걸 보면은 2019년도 기사거든요. 내가 이걸 회원으로 돌렸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기 보면 유시민 씨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달러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하고 유시민 씨가 캐션마크를 한 거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2001년부터 제기된 대북 퍼주기 설 팩트 체크에 나섰다.
13일 유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서 천오선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북한 핵개발 자금 출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사실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등등 쭉 해가지고는 이때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70억 달러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퍼주기설이 논란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게 70억 달러든 저거 거의 7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6,300억 원이야. 저 때가 2000년 초야.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는 이만큼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시민 씨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줬다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았겠어. 모르는 국민이 더 많았을 거라고. 그런 거 보면은 누가 이석행위를 한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라인 쪽이 다 이석행위 한 거라고. 그런데 윤석열을 깜빵에 넣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계엄을 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쳤어? 그리고 시민을 향한 계엄이었어? 아니야. 국회에 있는 반체제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거야. 아무리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무리들은 척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공산주의가 좋고 사회주의가 좋아요? 응? 이런 저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 사회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아. 근데 북한이 왜 달러를 줘? 북한에 달러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응? 그리고는 대한민국이 의원들 나라가 아니잖아. 대한민국은 국민들 나라야. 대한민국 국민들 나라라고. 근데 왜 의원들이 마음대로 체제를 막 바꾸려고 그래? 원래 우리 체제가 사회주의였어요? 공산주의고? 우리는 이상한 규제도 많고 그 다음에 의원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들고 파는 거야. 서로가 들고 파다 보니까 A가 한번 들고 파면 B가 또 한번 들고 파고 그 다음에 또 B가 들고 팠으면 그거에 대한 복수로 또 A가 들고 파고 서로가 막 그러는 거야. 이제는 그러지 않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나경원 의원의 초선 이야기도 진짜 초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어가서 몇 마디 하면은 짜증나 안 나? 과거에 그 나경원 빠로 이야기 있잖아. 내가 뉴스에 남겨놨는데 게시물에 국회에 그런 빠로 그런 무기 같은 걸 들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딴다라는 그게 말이 돼요? 예? 쌍팔년도도 아니고.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깨끗한 사람이야.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입될 사람이 아니라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색깔 그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요. 남북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체제로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북한 체제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봐.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아무튼 이 조국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오보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조국 이 사람을 어느 만큼 얼마나 많이 지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봐서는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못 모를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냥 보여지는 것만. 그런데 이번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나와가지고는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는 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도 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쪽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정책 이런 걸 읽어봐야 되겠지. 일단 봐봐 정청래 저 사람도 젊었을 때 사제폭탄 만들어가지고 터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빠루 같은 그런 도구들을 국회에 들여가지고 문을 딴다 이런 거 자체를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야 저희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타협이라는 거 있을까? 난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A로 생각했으면은 어떻게든 A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상대를 집요하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합리화로 만들고. 근데 앞뒤 다 정황을 맞춰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어.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할 만했겠지. 아니면은 계엄 선포권이라는 걸 없애든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는 사회주의요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